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 주유소 2부는 여러분들을 위한 듣기 좋은 잔소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은 또 무슨 유익한 잔소리를 해주시나 여러분들 메모도 해보시고요. 공부도 함께 해보시고 함께 주식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강연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온라인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이건 다시 보기 서비스가 안 됩니다. 실시간으로 이야기가 나누는 것들이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방사수 하셔야겠죠. 저희 이주현 전문가님과 최재원 전문가님 수요일 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토요일 오후 1시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주유소 2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유튜브 댓글창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수요일 강의를 이제 준비해 주신 우리 위원님 만나봐야겠죠? 함께 보시죠. 네, 매력쟁이 수요일 주유소 2부를 책임져 주시는 정재훈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저도 왠지 인사를 꾸벅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위원님 그렇게 하면. 아니,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위원님 오늘 백신 맞으셨다고. 상태가 좀 어떠세요? 강의하다가 막 힘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혹시라도 증상이 네. 있을까 봐 아, 네. 밖에 있는 콩떡 PD한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 생방이니까. 그렇죠. 미리 대비를 좀 해놔라. 누가요? 그럼 제가 하나요, 갑자기? 제가 얘기를 했죠. 뭐 재방송을 틀거나 뭐 아. 광고를 내보내거나 그렇죠, 그렇게 갑자기. 대체할 수 있는 걸 준비해놔라 그랬더니 깔끔하게 무시를 하더라고요. 안 아프면 될 일이긴 합니다만. 근데 네. 이게 증상이 좀 몽롱한 그런 게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아니 제가 봐도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긴 한데, 네 그래도 뭐 대비는 하고 있겠지만 그럴 리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 앞으로도 무병장수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백신을 맞으셨다고 하니 저희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요. 정재훈 위원님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위원님이 몽롱하실 때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몰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컨디션 난조라고 본인은 이야기 해주셨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오히려 강의를 열성적으로 잘해주시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원님 오늘 강의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할 얘기한 것도 없는데 1시간이 훌쩍 갔어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61선까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 뭐 하다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바로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할게요.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이평선의 3가지 그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 좀 보고 있는 거는 61선을 좀 보고요. 두 번째는 121선. 그리고 제가 좀 보고 있는 거는 241선, 1년 동안의 평균 가격이죠. 241선. 그렇게 좀 보는데 21선 같은 경우는 뭐 수익 관점으로 좀 보는 뭐 그런 이평선을 좀 놓고 보는데 단기 투자자분들 그리고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일단 제가 주로 보고 있는 건 좀 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에요. 6개월 동안의 평균 매매 가격을 의미를 해요. 61선 같은 경우는 추세선이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추세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급선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수급선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면 6개월 이 121선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추세선이고요. 요걸 바꿔서 경기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12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경기 꺾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상승기에서 이제 하락기로 돌아가느냐 아니냐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그냥 이동 평균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동 평균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121선이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하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지 예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그냥 121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구간이 무슨 구간이라고 했죠? 박스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잠깐 좀 보자고요. 지수를 좀 보게 되면 121선이 꺾여 내려갔어요. 8월 13일 날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121선을 회복을 해주는 듯 했으나 다시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건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볼 수가 있죠? 이제 시장이 꺾여 내려가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좀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될까?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의 이동평균선들의 방향성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이동평균선들은 단기평선들 같은 경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얘기는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라고 표현하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직까지 하반각이에요. 61선까지도 점차적으로 꺾여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급이 깨졌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8월 말에 산업활동 동향을 보게 되면 경기 선행지수는 꺾였어요. 물론 2개월 정도에서 3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7월 달에 경기 선행 지표는 일단은 꺾여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121선이 그래서 꺾여 내려갔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못 정했어요. 박스라고 아마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을 겁니다. 올해 연초부터 계속 박스다. 아직까지도 그냥 박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면 오늘 카카오가 급락이 나왔어요. 카카오가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겠죠. 61선이 깨졌어요. 61선이 이제 방향성 고개 숙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라는 얘기 똑같죠? 121선 자리대를 지지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게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가 꺾였다. 즉 실적의 피크를 찍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겠구나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동평균선들의 의미를 알고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 시장을 적극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봐야 될지 그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얼마 하신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 프로에서 재밌다, 뭐 좋은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종목이 정말 좋은 줄 알고 매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어요. 트레이더 단기를 하든. 근데 실질적으로 찾아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더 좋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 종목 그냥 덥석 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동평균선이라든가 혹은 캔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본다라면 오히려 그런 우를 범하진 않을 수는 있을 거예요. 즉 많이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적게 올라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차트를 보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결국은 121선 자리 때는 경기선이다.
121선이 꺾이면 일단 경기가 꺾였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는 기업으로 따져봤을 때는 실적이 주춤할 수 있겠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지 말지 이 부분들을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있어요.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21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1선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게 5일선이에요. 그러면 단기가 더 작은 이평선이 긴 이평선을 뚫고 넘어갈 때 요거를 골든 크로스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공부를 안 했지만 신뢰도가 높으려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신뢰도는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중기는 21선이 60일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그리고 장기 골든 크로스는 60일선이 121선을 상향 돌파할 때, 이때가 각각 단기, 중기, 장기 골든 크로스다라고 좀 보면 좋은데요. 사실 요거는요, 이미 주가가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골든 크로스가 되게 되면 매수로 접근을 합니다라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맞거든요? 맞는데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골든 크로스는 주식 투자자들에겐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매수를 할 때는요. 매수를 할 때는 조정을 받을 때 하는 거예요. 조정을 받을 때. 즉 조정을 받을 때라는 얘기는 주가가 하락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올라가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자리대에서 매수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매수가 아니라 골든 크로스 나왔다라고 해서 그냥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든 크로스 여기서 나왔죠? 매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지만 조정 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잠깐 얘가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트를 좀 보자고요. 카카오 갖다 얘기했으니까 카카오 갖다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쭉 보게 되면 이평선이 다 이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없애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일단 241선 없애볼게요. 그리고 11선도 없애보고요. 뭐 61선, 121선 다 없애볼게요. 5일선하고 21선만 놓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5일선과 21선이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순간 뭐 이런 구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구간. 그죠? 골든 크로스가 됐어요. 근데 주가는 반영이 됐죠? 주가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여기 나왔잖아. 여기 골든 크로스 나왔잖아. 여기. 그래서 나는 매수할 거야. 라고 해서 매수를 하면 물린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눌러주는 흐름들이 나와요. 요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5일선하고 21선에 골든 크로스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5일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되고, 보통 5일선이 21선을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는 이미 주가는 위로 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위로 땡기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평선이 빨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어요.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돼 있어요. 그러면 조정을 받게 되면 보통 5일선, 많게는 21선까지 조정을 보이는 게 보통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를 하지 않고 느긋하게 보셔도 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그냥 막 치고 올라갔어요. 그럼 그걸 따라 들어가야 될까요? 딴 거 보면 돼요. 종목은 많아요. 근데 난 이 종목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인내를 좀 갖고 기다려야 되겠지만 종목은 많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5일선을 빼고 이제 21선을 하면 21선 이스트가 61선 한번 넣어볼게요. 21선과 61선도 마찬가지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요 카카오 여기서 보게 되면 잘 나오네요.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요. 따라 들어가지 말고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21선과 61선을 갖다 놓고 보게 되면 5일선과 21선을 갖다 놓고 봤을 때 좀 차이점이 있어요. 5일선과 21선은 좀 빠르죠. 근데 21선과 61선을 놓고 보게 되면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5일선, 21선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좀 여유 있게 보는 직장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21선과 61선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방향성이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 즉 고개를 숙인다라는 얘기는 주가가 밑으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럼 그 방향성이 터닝되는 시점, 그 포인트가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아요, 사실. 이러한 구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골든크로스, 요런 케이스들도 있겠죠? 21선과 61선이 골든크로스가 났어. 야, 너 조정받는다며. 너 조정받는다며. 조정 안 받고 날아가잖아.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넘기는 거예요. 다른 종목을 찾는 거예요. 다른 업종 섹터나. 왜? 주가는 이 기술적 분석이나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소수의 사람들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끼리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 다 모여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이 차트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이런 케이스들이 가장 많다더라. 이런 것들을 머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내가 보는 케이스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거고 수익을 노린 거고, 내가 예상하는 부분들이 딱 해서 매수를 했는데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나 여기서 이게 내 패턴이 아니니까 손절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볼 거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보통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적게는 5일선, 많게는 21선까지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21선과 61선이 골든크로스가 되는 시점, 그 시점대에 저는 계속 보고요. 또 외적인 부분들이지만 이런 구간들을 좀 보게 되면 저는 보통 캔들로 쌍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동평균선 쪽에 있어서의 쌍바닥도 좀 봐요. 캔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평선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가 보이죠? 쌍바닥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골든크로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첫 번째 골든크로스보단
두 번째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의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거. 이건 이평선마다 다 똑같아요. 한 번 나왔을 때보다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의 신뢰도는 더더욱 더 높아진다. 그렇게 좀 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 캔들만 놓고 쌍바닥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평선까지 같이 놓고 쌍바닥이니 아니면 쌍봉이니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기술적 분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좀 더 볼까요? 오늘 빠진 거. 네이버를 보자고 하는데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같이 빠졌으니까. 그럼 다른 종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보면 여기서 볼 부분들은 이따가 데드크로스 때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더라도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이렇게 크게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이평선의 쌍바닥, 캔들의 쌍바닥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보면 21선이 데드가 났다 골드가 나오죠. 골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 많게 받으면 21선, 적게 받은 61선까지 조정을 받고서 데드크로스가 안 나고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간다는 시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깨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 전략만 세우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고 종목을 선정을 하거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평선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쪼개면 쪼개볼수록 속임수는 많다라는 거. 단적인 좀 예를 들어보게 되면 주유소 포트에서 있었던 종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HLB를 좀 보게 되면 자, 이거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걸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21선과 61선만 놓고 봤어요. 팔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죠? 여기다 하나를 더 놓고 볼게요. 11선 갖다 붙여볼게요.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이탈된 부분들이 없어요. 그럼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볼게요. 5일선. 매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있었죠. 요 날도 있었고요. 요 날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었고요. 즉, 좁게 보면 좁게 볼수록 속임수가 많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봉 차트도 좀 보시고 주봉 차트 좀 보시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부분들 때문이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61선과 21선을 바닥을 기다가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지만 조정을 받고 다시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중복적으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그리고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도 많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5일선도 쌍바닥을 찾을 수 있고요. 21선도 찾을 수 있고 61선도 찾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121선도 찾을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캔들만 보지 말고 이평선에 대한 그 방향성까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게 된다면 오히려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든크로스는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데드크로스는 반대예요. 그죠? 반대로 지금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굳이? 그 부분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못 썼네요. 21선이 61선을 하향 이탈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네요. 보니까 중장기 이동평균 단기 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라 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좀 되는 게
역배열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이건 차트를 바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를 반대로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를 놓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를 보면 여기서 보면 이 친구가 이평선을 또 다 지우고 보게 되면 단기를 이렇게 25일선과 21선만 놓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그러니까 5일선이 21선을 깨고 내려가면 이게 데드크로스다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5일선의 각도는 숙여져 있겠죠. 단기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는 5일선을 돌파했을 때 또는 5일선이 방향성이 돌아갈 때 그때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5일선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상승을 해주지만 다시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방향성이 이렇게 커져갈 수가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죠. 하락을 했죠. 그럼 여기다 붙여볼 수 있는 게 61선을 갖다 붙여볼게요. 자, 61선을 갖다 보게 되면 이미 21선이 61선과 데드크로스는 발생이 된 상황이에요. 이 구간부터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죠? 그죠?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뭐냐면 아까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을 때는 조정을 받을 때는 적게는 5일선, 많게는 21선까지 조정 눌림목이 나옵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반대로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밀려 내려왔을 경우에 반등은 1차는 21선이고 2차는 61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평선을 많이 안 보고 나는 5일선, 21선, 61선 이 세 개만 봐 했을 때 21선과 61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을 때의 반등의 목표치는 1차는 21선, 2차는 61선. 이렇게 반등의 목표치를 잡고 보면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반등에 대한 목표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주가가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요거 조정받고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투자자라면 올라가길 바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점에서 이 85,000원이나 이 단가보다 위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올라가길 바랄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항상 방송을 할 때 타협점을 찾으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타협점을 찾는다라는 게 어느 정도 목표치가 왔으니까 일부 줄였다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매수를 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다라면 나는 이 하락을 즐길 거야. 나는 중장기를 할 거야. 아니면 더 빠지면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할 거야. 그 타협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그 부분들을 설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보통 보게 되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의 흐름들은 반등이 나왔을 때는 21선과 61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평선 이제 다 넣고 봅시다.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리지는 못했죠. 삼성전자를 보게 된다라면 61선 이 자리대가 61선과 1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반등의 목표치는 61선, 121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캔들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캔들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평선만 놓고 봤을 때를 보게 되면
60과 120이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 1차는 61선, 2차는 121선 이렇게 반등의 목표치가 설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뭐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 아 박스구나 이게 보이나요? 저는 박스구나는 안 보여요, 솔직히. 이 저점 깼는데 뭔 박스요? 그죠? 이 저점 깼는데 뭔 박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지켜봐야겠죠. 제가 보이는 거는요, 요 현대차를 봤을 때 제가 보이는 건 61선에 요 쌍봉이 보여요. 이렇게 61선의 방향성이 올랐다가 들어 누웠다가 올라가는 듯 했다가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쌍봉이잖아요. 그죠? 저는 요게 보이거든요. 아직까지 120선은 쌍봉이 아니지만 꺾였어요. 데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죠? 그러면 반등의 목표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1차 60, 2차 120. 그럼 전략은 얘 여기 저점 자리 때 안 깨지면 여기 저점 자리 때 안 깨지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따라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매도해야 되겠구나. 일단 단기 매도해야 되겠구나. 왜? 데드크로스 나왔으니까요. 데드크로스 나왔을 때는 1차 60일, 2차 120일 요거니까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동평균선이 많이 있어요. 캔들도 있고 거래량도 있고 막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5일선을 딱 깼어요. 그러면 요 밑에 11선이 있으니까 11선 지지를 해줄 거야. 근데 11선마저 딱 깨졌어요. 그래, 세력선이라고 하는 21선은 지지해주겠지. 계속 이게 타협을 계속 밑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대응은 안 하고. 그게 일단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월봉이라든가 주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다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봐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던 걸 안다라면 따라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현대차가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걸 따라 들어가는 거는 옳지는 않아요. 왜?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몇 달이든 쉬어가야 돼요. 5개월선이 깨졌다? 오히려 저는 5개월선이 깨지는 타이밍을 기다려서 여기서부터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정말 길게 본다라면. 여기에서 1 매수하고 여기에서 2 매수하고 여기에서 3 매수하겠어요. 저라면. 그럼 아직까지 1 매수한 것밖에 안 돼요. 요 자리대에서. 지금 가격 되겠네요. 지금 가격.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래 18만 원 정도에 오게 되면 내가 이 사줄게. 왜? 어차피 투자잖아요. 전기차 잘 나간대잖아요. 성장한대잖아요. 최고 실적 일하잖아요. 그럼 길게 봐야지 뭘 단타를 치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좀 보면 오히려 여유 있게 보게 되면 휩소를 피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다는 거. 결국은 데드크로스가 됐든 골든크로스가 됐든 골든크로스는 눌림목에 대한 타이밍을 잡고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보는 전략이고요.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비중을 축소할까 요 전략을 취하는 게 판단하는 게 데드크로스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서 참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그랜빌의 법칙이에요. 방송 말미에
계속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정배열 초입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배열 초입이 뭔지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간이 좀 나오면. 근데 이제 그랜비리 법칙은 8가지 법칙이 있어요. 8가지 법칙이 있는데 뭐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일단 읽어볼게요. 요 매입 신호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이 하락한 뒤 보합이나 아니면 상승분을 진입할 때 주가가 이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을 때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모르겠죠. 제가 이걸 왜 였다가 원고를 이걸 넣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거 이해가 안 돼. 차라리 이걸 보시면 될 거예요. 요래. 자, 이렇게 해서 보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거예요. 점점점점점점 찍은 건 이건 이동평균선이에요. 이평선. 점점점은 파란색 선은 주가예요. 주가. 자,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요. 그럼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요 시기가 매수란 얘기예요. 5일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5일선을 돌파할 때나 돌아갈 때 매수하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랜비리 법칙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또는 이평선이 쫙 급등을 하고 있어요.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뭔가 악재가나 주가가 빠졌어요. 이평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럴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단기 매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한국 시장 시초가의 갭으로 확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군도 막 변동성이 생기겠죠.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동평균선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이 주가를 땡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 주가가 완만하게 움직여 가고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주가가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일 때, 요럴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놈이나 상승 추세라는 얘기예요. 상승 추세. 얘가 카카오였다면 얘는 급등주로 보면 돼요. 최근에 급등하는 거. 왜? 상승에 대한 각도가 가파르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건 반대예요. 이동평균선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를 해도 되는 거다. 매도 신호는 똑같아요.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주가가 빠졌어요. 이럴 때는 매도 신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데드크로스 났으니까. 그러면 반등은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뭐 만약에 5일선이나 21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 반등 시에.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동평균선이 방향성이 결정되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 하방각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있는데 주가가 위로 올라갔어요. 요거 매도라고요. 이거. 자, 요거 같은 케이스가 어디에 있냐? 종합주가지수에 있잖아요. 종합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자, 여기서 보면 또 지어놓고 보자고요. 보통 요 그랜비 법칙은 21선을 두고 많이 해요. 21선. 21선 방향성 어때요? 방향성 꺾였죠?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나왔죠? 그죠?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는데 21선 방향성이 어때요? 꺾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평선이 어떻게 한댔어요? 끌어당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죠.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움직여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박스 다시 엔드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거나 할 수 있겠죠. 겁주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추세는 꺾였어요. 21선의 방향성을 돌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얘가
이미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어. 21선 방향성이 꺾였어. 얘가 이렇게 올라가줘야 21선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상승을 해줘야. 그러면 정고점까지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21선을 이탈하면서 21선 저항을 받아요. 그럼 21선은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이평선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오픈맨 볼 때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많이 올라간 주식 좀 현금 만들어 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평선의 방향성이 그러니까. 근데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방각이잖아요. 근데 완만하잖아요. 완만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래소보다는 탄력도 면에서는 훨씬 더 강하게 나오죠. 근데 아직까지 21선 방향성 정해지지 않았어요. 얘가 이렇게 올랐다가 21선 깼다 이렇게 들어 올릴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박스로 갈지, 그거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랜빌의 법칙처럼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일부 현금을 만들어 놓고 기다린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요거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데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못 하세요. 현금 만드신 분 계시나요? 현금 만드신 분.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현금 만드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이론은 알고 있는데 이 마우스 클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손실 중이니까 이걸 정리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일 올라갈 것 같아. 느낄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거예요. 트레이더라면.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보면 어려우면 공부를 해야죠. 유튜브 댓글인데 어렵대요. 어려우면 저희 가족분이시니까 가족분이 제가 해주면 되고. 자, 급등이나 또는 급락을 하는 게 5일선을 지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5일선 급등이나 급락했을 때는 5일선을 타고 가거나 5일선의 저항을 받아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를 보면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지지나 저항을 하면 움직여요.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요. 이동평균선은 정별의 경우에 지지 역할을 하고 역별의 경우는 저항의 역할을 해요. 이동평균선은 쪼개면 쪼개볼수록 속임수에 당하기 쉬워요. 월봉을 보느냐 주봉을 보느냐 일봉을 보느냐, 여기에서 분봉도 30분봉이냐 5분봉이냐 1분봉이냐 또 틱차트냐 다 쪼개서 보잖아요. 쪼개서 보면 쪼개서 볼수록 속임수가 당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일봉이나 분봉만 보는 것보다는 반드시 월봉과 주봉을 함께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 연초,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개 방송을 하거나 했을 때 월봉 차트를 꼭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월봉 봐라, 월봉. 지수 못 간다. 박스다. 그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왜 이 박스라고 계속 불리는지 모르겠는데, 월봉을 보세요. 월봉을.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쉬었다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시장 못 간다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들 때문이에요. 꼭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시 또 일봉으로 돌아가서 보면 요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5일선 한번 딱 붙여볼게요. 21선 빼고. 급락을 할 때는요.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이 5일선 돌파를 못 해요. 급락이 나왔을 때는.
보이시죠? 이게 파란색 선이 5일선이에요. 5일선을 돌파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방향스 들어 누웠죠? 들어 누웠을 때 이미 주가는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죠? 그럼 여기 이 부근부터 5일선에 근접하는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매도폭은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이 하락에 아이고 떨어졌습니다. 이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절반 되돌림. 그럼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 급등주 같은 거. 급등주. 자, 급등주. HLB. 급등주. 5일선을 타고 가요. 그죠? 5일선을 타고 가는데 요번에 5일선이 깨졌어요. 5일선이. 그럼 요건 단기 매도지 뭐. 주유소 포트에서 아주 동학개미들 뭐 한다 뭐 게임스탑 얘기 나오면서 이거 요날 또 운 좋게 또 목표가에 도달이 됐더라고요. 목표가 43,000원 했는데 요날 딱 고점이 43,000원 찍었어요. 못 팔았겠죠. 여기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저희 아직도 갖고 있어요. 수익 제법 많이 났습니다. 만약에 5일선이 이탈됐다 팔았다 그러면 여기서도 팔까 고민했을 거고 여기선 당근 팔았을 거고 개파락 나스가 팔았을 거고 고민 많았겠죠. 단기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주식을 하면서 40~50% 이상씩은 먹으면서 수익 챙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길게 보더라도. 그죠? 단기 평선하게 되면 급등주를 하지 않는 이상은 쇼부의 승분해기가 힘듭니다. 어찌됐든 이게 급등을 할 때 5일선을 타고 가고 급락이 나올 때는 5일선을 타고 내려간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되고 무조건 이게 개별주만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LG화학 봐요. LG화학. 급락주. 5일선 타고 가니까. 그죠? NC소프트 뭐 말할 것도 없고 NC소프트 말할 것도 없고 급락주. 그죠? 시간이 또 6개월밖에 없어서 정재훈이 보는 정배열 초입이라니 빨리 해야 돼요. 주가는 시세 흐름들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어려운 거, 안 하는 거. 주가는 시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어야 돼요.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상태여야 돼요. 241선. 요거 예외적인 것도 있는데 요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241선 돌파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중장기 이동평균선 밀집되어 있어야 되는 거.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는 시세 흐름들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는 매집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요건 차트를 보면서 대충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1분 남았대요. 자, 여기 이평선, 이평선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평선을 좀 집어넣고 보게 되면 자, 종목을 몇 종목을 많이 못할 것 같네요. 제 조건 검색 식도 있는데 이걸 못 보여드리겠네요. 자, 파워로직스 봐봐요. 파워로직스 월봉 정배열 그죠? 주봉이 정배열 초입 일봉이 완전 정배열. 저는 이런 걸 보고 정배열 초입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나머지 부분은 제 공개 방송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투혼을 보여준 우리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감동받으셨죠?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이쪽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빠르게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오늘 밤 10시에는 이주연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죠. 저희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속 시원하게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들 전달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